323번부터 갑시다. 자, 일단 부등식 문제인데 이거 그냥 동물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가 우리 일단 고쟁이에서 조금 풀어봤다는 느낌은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은 좀 받으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 오답 프린트로도 막 몇 번 했는데 맞춘 사람 하나? 나머지는 다 틀렸나요? 나는 표본작표 아니다고. 네, 역시 본인 시험범인데. 본인 시험범인데. 잘못은 줄 알았어. 부등식입니다. 자, 얘들아, 일단 요거 우리 고쟁이에서 풀던 거랑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쟁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풀었던 거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었던 거 날려버리면 여기까지 공부가 다 날아가는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놈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이 절대값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절대값이 양수로 나오는 경우와 두 번째, 이 절대값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에 따라서 자, 이때는 플러스로 나오니까 계산을 하니까 왼쪽 그래프가 마이너스 3분의 2 fx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된다는 거고요. 이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fx라는 그래프가 나와서 일단 이 왼쪽 그래프를 먼저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됩니다. 자, 그래서 f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걔가 언제가 양수가 되고 언제가 음수가 되는지를 먼저 찾아보시면 자, 갑니다. 자, fx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4가 한 근이고 2가 한 근이 이게 fx라는 그래프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주어진 얘가 양수일 때란 얘기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얘들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 문제 한 문제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오면 준필력급 될 거예요. 오케이? 이 범위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2 fx를 그려도 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fx는 여기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근의 형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최고차항의 부호는 바뀌니까 위로 굴러긴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범위일 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사실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3분의 2 fx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의 fx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주어진 예를요, fx가 양수일 때만을 그려주는 겁니다. 즉, 이 범위일 때만 그려주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주는 거지 얘는 지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거 그릴게요. 자, f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4 fx를 그려야 돼요. 그럼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4를 하는 거니까 근의 형태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단 최고차항의 부호는 바뀌고 요놈이 달라지니까 약간 좀 더 좁아진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건데 걔를 fx가 음수일 때, 즉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서 그리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줘야 된다.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4의 fx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계세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왼쪽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정수가 10개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는 2,0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에서 n의 값이 양수라고 나와 있죠. 자, 다시 n의 값이 양수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2,0을 지나면 기울기가 양수인 거 얘가 y는 m의 x-인데 이 직선이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직선이 이 노란색, 보라색보다 아래에 있는 형태는 요만큼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정수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 10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2기 때문에 자, 2부터 어디까지가 10개인지 먼저 한번 봐야 돼요. 그럼 2부터 음수인 경우 세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7까지가 정확하게 10개거든요, 여러분들. 2부터 마이너스 7까지가. 그 말은 마이너스 7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7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마이너스 8이라는 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마이너스 7은 여기다 넣고 마이너스 8은 여기다 넣어야 되면 뭘 비교해서 문제를 풀겠다? 함수값 비교 이렇게 떠올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함수값 비교.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갈게요. 첫 번째, 자 마이너스 7을 이 노란색에다가 대입한 게 이 마이너스 7을 이 빨간색에 대입한 것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마이너스 7을 이 노란색에 대입해 주세요. 마이너스 7을 이 노란색에 대입한 게 얘가 마이너스 7을 이 빨간색에 대입한 거 마이너스 9n 얘보다는 노란색에 대입한 게 커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등호 생각까지. 등호. 자, 마이너스 7을 대입할 때 이놈이 같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7이 찍히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 등호까지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등호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따라합니까? 자, 두 번째, 마이너스 8은 밖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을 이 노란색에 대입한 게 마이너스 8을 이 노란색에 대입한 게 마이너스 8을 이 노란색에 대입한 게 마이너스 8을 이 빨간색에 대입한 거 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8을 여기다 대입한 거. 하지만 여기는 동가 붙으면 마이너스 8도 들어가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n의 범위를 찾아주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2018년 문제잖아요. 근데 작년에 선생님이 그 강남권 시험지를 한 10개 정도 봤어요. 근데 한 두세 개 정도 학교가 이 문제를 똑같이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그냥 튀어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얘가 323번이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33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32번. 쉬는 시간 1분. 지우개. 좋아요. 쿨톤. 자, 지금입니다. 300바. 들지 마세요. 자, 33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문제를 다 풀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증명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증명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삼각형 ABC가 있고요. ABC의 무게중심을 G, BC의 중점을 D라고 했으니까 무게중심 찍어주시고 여기다 D 찍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여러분들 등식을 증명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등식 증명. 그럼 등식 증명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등식 어떻게 증명하냐면 첫 번째, 좌변을 열심히 정리한다. 좌변을 열심히 정리합니다. 두 번째, 우변도 열심히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정리한 식이 정리해 보니까 똑같네 이렇게 가면 얘가 증명이 끝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따라오십니까? 그럼 내가 이 좌변을 정리하려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라는 거를 어떻게든 지금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GB 제곱 더하기 GC 제곱 더하기 4배의 GA의 제곱이라는 걸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저것들을 각각 풀기 위해서 좌표를 설정한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좌표를 하나하나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좌표 설정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좌표 설정할까 한번 생각을 했을 때 혹시 x1, y1, x2, y2, x3, y3 생각했다면 이것도 무게중심이니까 표현할 수 있고 중점이니까 표현할 수 있겠죠? 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좀 계산이 더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점을 그냥 원점으로 잡으세요. 이게 더 편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점들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잡는 게 y1 좀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따라오니까 선생님 그럼 한 점을 원점으로 잡으면 얘가 모든 삼각형을 의미하는 걸까요? x1, y1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떠한 삼각형이 있는데 걔를 무조건 평행 이동시켜서 한 점을 원점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만 해도 얘는 모든 삼각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하나를 원점으로 잡아도 사실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좌표를 설정함으로써 좌변 정리, 우변 정리 이게 사실 모든 이러한 식들을 증명할 수 있는데 모든 식을 증명할 수 있는데 보면 상호야 혹시 요거 보면은 뭐 떠오르나요? 우리 기출에서도 저거 보면서 뭐 떠올라야 된다 해가지고 오케이 파푸스 떠오르면은 아주 성공적인 거예요.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막 이런 거 있었을 때 막 파푸스 형태 끄집어냈잖아요. 지금도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약간 파푸스의 형태가 나는 의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좌표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푸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만 활용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좌표 설정하는 방법이 맞고요. 이거는 그냥 부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자 그럼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라는 게 즉 좌변을 열심히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얘를 우리가 두 배의 AD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도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여기서도 파푸스를 그대로 써버릴 수 있겠죠. 따라옵니까? 여기도 왜냐면 중선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이때 내가 AD라는 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대 여기가 2대1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실 AD라는 길이는 GD의 길이를 몇 배 한 거예요? 3배 한 거죠. 그쵸? 요 놈을 AD라는 거를 사실은 3배의 GD 이렇게까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식이 18GD제곱 더하기 2배의 GD제곱 이렇게 따라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우변도 한번 보면은 여기서도 GB제곱 더하기 GC제곱이 뭐라고 보여요? 파푸스로 보이죠. 이해되실까요? GB제곱 더하기 GC제곱이라는 얘가 우변을 잠깐 보시면 주어진 얘가 2배의 BD의 제곱 더하기 GD의 제곱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배의 GA의 제곱인데 자 GA라는 게 몇 GD로 보여요? GA는 2배의 GD죠? 얘가 2배의 GD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 제곱하니까 4배의 GD 제곱 되죠? 그럼 거기다 4 곱하니까 16 GD 제곱 이렇게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20 똑같아졌네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다? 파푸스를 활용할 수 있었다. 와 근데 선생님 이거 파푸스를 이렇게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약간 만만치 않죠, 그쵸? 그래서 그냥 좌표 설정이 편하다. 좌표 설정이면은 모든 이게 파푸스가 안 보이더라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1 나오고 2 나오면은 파푸스로 못 풀어요. 제일 중요한 건 좌표 설정. 하지만 저걸 가지고 파푸스를 떠올리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두 가지로 조금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넘어가서 336번 갑시다. 336번. 태양이 잠을 얼마 못 잤나? 네? 눈이 약간 피곤해 보이는데? 살아있어요? 지금이야? 자, 336번하고 337번 두 개가 똑같은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를 플러스 하나를 풀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못 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36하고 337을 묶어서 같이 할게요. 선생님이 감히 예측을 한번 하건데 이게 오히려 중간고사 시험에 나왔으면 여러분들 풀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PQ를 1대1로 내보내는 X점 부가입니다. 아연이가 왜 자기 예측하는 그냥 예측하면 되는데 네. 아무튼 그냥 예측할게요 그러면. 자 봅시다.
볼게요. 자, 일단 이차함수 파트로 잠깐 중간고사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이 이차함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이차함수에서 막 넓이 나오고 하면은 좌표를 무조건 설정을 해주고 틀려라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좌표는. 그래서 이 교점들이 무조건 좌표 형태로 따라왔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무조건 중간고사 때는 쓰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어떤 걸 강조했냐면 너네가 이 문제 풀든 못 풀든 상관없이 교점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면 좋겠고 주어진 요놈의 부분 뭔지 몰라요. 이유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여기가 알파가 따라오고 여기가 베타가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 베타가 뭔지는 모르지만 근거와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부분의 합과 곱까지는 넘겨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는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왜? 이제 세네 방 있으니까 난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선생님이 막 시험지 보면서도 여기까지 했으면 그래 여기까지 했네요 라고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고 넘어갔다고요.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지금은 무슨 상황이냐? 여기가 어쨌든 알파 콤마 모식이라는 얘기예요. 알파 콤마 알파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 상관없어요. 어차피 교점이기 때문에. 따라합니까? 여기가 베타 콤마 모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베타 콤마 이걸 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따라합니까? 이 문제는 요거예요. 알파 베타를 1대2로 내분한 x좌표가 1이라고 줍니다. 지금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추가적으로 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표현을 안 한 것 뿐입니다. 따라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요점하고 요점을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보시면 3분의 이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얘가 내분점인데 얘가 x좌표가 1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3개 정도 쳐주세요, 여러분들. 이전에 배운 중간고사 기능과 내분점, 속면좌표, 기말고사 범위가 합쳐진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놈과 요놈을 연립해 주시면 알파 베타 값 나올 거고요. 그 알파 베타 값 대입하면 k 값이 정리가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차 함수, 저 교점들, 이 점들에 대한 관한 얘기가 교점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필수적으로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고3 때까지 똑같습니다. 이해하실까요? 무슨 말인지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337번 갑니다. 337번. 자, 이렇게 있대요. PQ의 중점에서 Y축에 내린 수선해봐요. 그래서 NH 이렇게. 자, 그럼 똑같아요. 자, 일단 여기 길이가 1이라는 얘기는 이 M의 좌표에 따른 무슨 좌표를 주고 있는 거죠? X좌표 주고 있는 거죠? 그럼 X좌표 줬기 때문에 우리는 Y좌표까지 당연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X좌표가 1이니까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가 2분의 3이라고 해서 일단 중요한 건 좌표 설정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이 M이라는 건 P하고 Q의 교점이다라는 건데 이 P하고 Q가 뭐냐면 중점이다라는 건데 이 P하고 Q가 교점이 있기 때문에 교점에 대한 식을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똑같아요. 이거를 내가 쓰냐 안 쓰냐예요. 요놈의 부분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얘가 하나가 알파 콤마 뭐식 하나가 베타 콤마 뭐식 형태가 따라오겠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갖다 쓸 수 있고요. 자, 양쪽에 두 배하고 정리하면 2ax 되고 마이너스 x가 나왔습니다. 두 분의 합이 2a분의 1,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b분의 1.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이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의 형태가 따라오니까 얘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콤마 이렇게 될 텐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고 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요 놈이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A 값이 나와서 문제를 보면 끝이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실은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근에 대한 얘기로 꼭 해주셔야 된다. 저번에 잘했지만 지금 또 까먹고 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넘어가서 343번 갈게요. 343번. 지금요. P 무게중심 아닌가? 43번은 개념 문제인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여기에 임의한선 P를 잡았는데 PAB랑 PBC랑 PCA가 같대요. 이거 무게중심입니다, 여러분.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냥 무게중심이구나 라고 해서 풀면 AB가 나와서 끝나는 개념 문제예요, 개념 문제. 아시겠나요? 넘어갈게요. 지워내고 350번. 네. 자, 350번이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을 텐데, 자, 350번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첫 번째, 비율. 비율로도 풀 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직접 구하기, 이것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 그리기 전에, 얘들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면은 뭐 S2분의 S1 이런 거 물어봤나요? S1분의 S2네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건 S1분의 S2, 즉 요놈들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비율로 문제를 풀면 빨리 풀린다, 일단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시험에서 이 문제를 이제 또 많이 변형할 수 있거든요. 이유는 난이도도 높고 경제 시간 좋기 때문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막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비율로만 열심히 풀어보신 친구들이 변형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다 틀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직접 구할걸도 아셔야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실제 대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 그려보고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두 개를 다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선.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까지 딱 그려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루트 7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헷갈릴 겁니다. 자, 일단 문제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은 이 AD라는 게 BC의 중점이라고 나와서 이런 그림이 완성되거든요. 그럼 이런 그림 보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파푸스. 이 길이를 바로 줬구나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 여러분들이 피타라는 삼각형은 몇천 번 보기 때문에 여기 3, 4 주면 여기 줬구나라고 읽지만 파푸스 삼각형도 이 길이 주고 있으면 이거 줬다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익숙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 풀고 못 풀고와 상관없이 AC의 길이는 줬구나라고 해서 일단 AC의 길이를 구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파푸스입니다. 자, 파푸스를 통해서 우리가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 구하면 2가 나올 거예요. 잠깐 간단한 계산을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가 나와요. 구한 거기 때문에 좀 색깔로 쓸게요. 그래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버린다는 거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또 따라가 보시면 각 ACB의 이등분선이 요놈의 각이 이등분선을 그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요놈의 각이 이등분선을 그려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놈의 각 같아지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사실은 수직 이등분이 돼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수직 이등분이니까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가 P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APE 여기가 2인데 이 APE의 각이등분선을 또 그리겠대요. 그럼 여기도 각이등분선을 딱 그려주면은 이렇게 각이등분선이 나올 텐데 요 각과 요 각이 지금 각이등분이가 같아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요 각과 요 각도 막곡지각으로 같을 거고 요 각과 요 각도 막곡지각으로 같으니까 여기도 각이등분, 여기도 각이등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각이 등분 딱 하면은 풀이가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길이 얘 대 얘는 얘는 얘. 오케이? 두 번째 자취. 각의 등분선 자취.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에서 요 놈의 넓이와 요 놈의 넓이에 대해서 얘가 S1이고 얘가 S2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얘가 S1이고 얘가 S2여서 요 놈의 지금 비율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갈게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선분 C이라는 걸 그렸는데 얘도 뭐였냐? 얘가 수직이 등분선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유는 우리가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이등분선 자체가 수직이등분선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체크 포인트가 뭐가 되셔야 되냐면 자, AD도 중선이라고 불러요. CE도 무슨 선? 중선. 중선의 교점이 P네? P는 무슨 심? 무게중심이기 또 세 번째 체크를 쓰고 있습니다. P라는 애가 무게중심이구나라는 걸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필기해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다시 풀면 또 헤맬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헤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비율로 한번 천천히 풀어보려고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점이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삼각형 APE와 삼각형 PDC의 넓이는 같습니다.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무게중심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뭐 무게중심이니까 뭐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시면 당연히 요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AP가 여기 있는 거고요. PDC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이놈의 넓이가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놈의 넓이를 지금 S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S라고. 자, 그 다음 우리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부터 여기가 루트 7인데요. 여기가 2대1 이렇게 따라와야겠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7이 되는 거고요. 여기의 길이가 3분의 루트 7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이유는 여기가 무게중심이어서 2대1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C2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루트 3이에요. 그럼 여기 길이 몇이에요? 1이죠. 근데 거기 무게중심이니까 2대1로 가야겠죠. 그럼 여기 길이 뭐예요? 3분의 2 좋습니다. 여기 길이 뭐예요? 3분의 1 일단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활용할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는 요거 집중해서 보세요. 자, 각의 등분선이 있는데 요놈의 길이가 A고 요놈의 길이가 B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전체 넓이를 S라고 한번 해보면 요놈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S에다가 A 더하기 B분의 뭐를 하면 되는 거예요? A라는 생각하는 거. 이해됩니까? 오케이? 지금 요걸 가지고 문제를 끝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디스미시 다 끝난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답하실 때는 지금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4분 내로 다 답을 내주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보라색의 넓이 S1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S1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S예요. 따라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S1이라는 건 S에다가 자, 길이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2 루트 7이죠? 그럼 여기도 밑변비가 1대 2 루트 7인 거죠? 그러니까 넓이비가 1대 2 루트 7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 더하기 2 루트 7분의 1 얘가 S1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S2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S2는 똑같이 넓이 S가 있는데 요만큼의 넓이가 S입니다. 근데 밑변의 길이가 루트 7대 2죠. 여기 길이가 루트 7대 2일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요만큼의 넓이는 요 전체에다가 루트 7 더하기 2분의 2라는 겁니다. 이게 빠른 풀입니다. 비율로 푼 거. 자, 그래서 S1분의 S2라는 얘기는 이 둘을 뭐 나눠달라는 얘기니까 남은의 S가 지워지죠? 그래서 답이 나온다. 그런 문제예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풀이. 어떻게 풀었다? 비율로 풀었다. 비율로. 첫 번째 풀이 끝났고요. 자, 두 번째 풀이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짜고짜 S1을 구하라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S2를 구하라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S1이라는 걸 보면은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하면 우리가 충분히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그냥 이 S라는 넓이를 직접 구한 다음에 이것만 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직접 구할 줄도 아셔야 된다. 직접 구하기. 그냥 이걸 구하는 게 좀 더 편하겠네. 자, 그러면 요놈의 넓이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S라는 넓이를 직접 구해요. S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대입해서 직접 풀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게 형식입니다. 이해되실까요? 하지만 빨리 풀기 위해서 사실은 S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영상 보면서 조금 천천히 다시 정리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53번 할게요. 353번. 여러분 중요한데 일단 뭐 질문 안 나왔으니까 개별적으로 한번 하시고 353 가겠습니다. 353 오리지널 시점이 2, 마이너스 3인 시점이 2, 마이너스 4고 원점을 주는 X축과 만나는 점 중 원점에 하는 점이 B 삼각형 OAB의 넓이를 등합니다. Y는 X가 자 갈게요. 자 그럼 일단 여기가 원점을 지난다 0,0 나와 있는 겁니다. 꼭지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의 좌표는 2에 대해 대칭이니까 4,0 일단 답을 체크가 되고요. 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오는데 당연히 모든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넓이는 우리가 주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발끈을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신발끈을 쓰기 위해서 좌표를 구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모르게 스스로 좌표 설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서버를 타면 사실 또 실력이 됩니다. 문제 푸는 스킬이 늘어요. 자 어쨌든 넓이는 이렇게 정리되고요. 자 y는 mx라는 건 요 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의 넓이를 2등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를 지나야 돼요? 자취 요거와 요거의 중점을 지나야 되는 거죠. 끝이네요. 즉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 여기를 이렇게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얘는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즉 얘가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해서 n의 값을 구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될까요? 네, 이거 355번, 353번이었고요. 355번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355번. 자, OA를 M 대 N으로 낸다는 점. 이놈을 똑같이 M 대 N으로 낸다는 점. 이놈을 똑같이 M 대 N으로 낸다는 점.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다. 여기가 PQR인데 PQR을 지나는 원. C라고 할 때, 자, 기억. M하고 N이 같을 때, P는 0,2다. C는 C 모자
C과 X축과 만나는 선들은 중상 C에서부터 X축까지 거기가 3일 때 P를 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언제 문제죠? 2023년 작년? 그렇죠. 지금 24년이죠. 자, 갈게요. 자, 그럼 일단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얘들아 일단 우리 여기서 퀴즈 하나. 원은 점 몇 개를 주면 내가 원을 구할 수 있죠? 세 개입니다. 점 두 개를 줄 경우는 무조건 중심을 주셔야 돼요. 중심이 두 개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일단 먼저 떠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내가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뭐 대충 그려보면 원이 약간 뭐 대충 그리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점을 내가 이렇게 한번 연결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이 원은 사실 저 삼각형 PQR에 무슨 원? 외접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자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 첫 번째 삼각형 PQR에 외접원 보이셔야 되고요. 자 그럼 내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외접원의 중심, 즉 외심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외심 찾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두 개가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기계적으로 푸는 쉬운 풀이 첫 번째 길이가 같다. 이렇게만 써도 될까요? PA랑 PB랑 PC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심 구하는 걸 정말 아마 많이 한번 풀어봤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길이가 너무 복잡하다면 선생님이 꼭 뭐 생각해달라고 했죠? 길이가 너무 복잡하다. 뭔가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하면은 혹시 오케이 직각삼각형인지 꼭 체크해달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이 생각 정말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게 복잡하다면 혹시 직각삼각형인가 의심하는 요 습관이 너무나도 필요한 문제였다고요. 자 그럼 보면 내가 얘를 지금 직각삼각형인가를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똑같은 정사각형 변의 갖고 있고요. 여기가 m 대 n, m 대 n으로 나눠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랑 여기는 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랑 여기도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기 직각 요 두 삼각형은 합동. 여기 동그라미 여기 x. 그럼 여기 동그라미 여기 x. 여기 각 무슨 각? 직각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즉 저거는 직각삼각형에 대한 외심인 겁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외접원의 중심 외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P 아래 중점에 있다. 이걸 찾아야지. 이거를 내가 내분 정도하고 내분 정도하고 내분 정도 해가지고 하기에는 문제 푸다가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다시 접근 갑니다. 자, 여기는 이 점을 구하세요. 0,4라는 점에다가 n만큼 간 거니까 n 플러스 n분의 4m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요놈의 좌표 구합니다. 그러면 4, 얘는 n 플러스 n분의 4n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중심은 이 원의 중심은 얘하고 얘의 중점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네 중점 구하면 더한 다음에 이거 나오니까 2 더해요. 그럼 4 나오죠. 2,2가 이 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 2,2입니다.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시면 얘는 중심의 좌표가 2,2이 원이고요. 반지름은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는 것 뿐입니다. 따라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반지름을 내가 한번 써보면 얘는 루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 빼고 제곱해요. 4 빼고 제곱해요. 근데 그거 그냥 이렇게 쓸게요. 계산 안 하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반지름인데 요거를 제곱한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쓰 루트가 사라지는 요게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뭐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기억은 그냥 푸시면 돼요. 기억은 M하고 N 대입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대입해서 P 좌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맨날 기억 빼고 니은 지금 물어봅니다. 자 그럼 니은 얘가 여기 위의 점이냐를 물어봤어요. 그럼 대입을 해봐야겠죠? 대입해보세요. 자
자, n 플러스 n분의 4m 여기다가 대입하면 n 플러스 n분의 4m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0 대입하니까 4가 나와요. 이거랑 할게요. 똑같죠? 오케이. 그러니까 위의 점이 맞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디귿 갈게요. 디귿 C가 뭐냐? C가 우리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원과 X축 표현 잘못했네. X축과 만난 서로 다른 두 점이 3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갈게요. 이 디귿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이거 지워버리고 그냥 다시 그릴게요. 이거 지워버리고 중심이 2,2고 저런 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심이 2,2고 뭐 아까 여기 있는 모의점들을 막 지나면서 뭐 원이 대충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그 사이 거리가 3이라고 나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길이가 3이다? 현의 길이가 3이다. 그럼 난 뭘 활용하겠다? 피타 활용하겠다. 이게 바로 또 읽히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의 길이가 3일 때 PQ를 구하라. 그림이 사실 다시 필요한 건가? 아니, 그림을 한개가 3일 이렇게 가면 되네요. 자, 봅시다. 자, 그럼 그대로 그냥 피타를 활용해 주시면 이렇게 피타 갑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가 된다는 거죠.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반지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얘들아 이거 길이비로 갈까요? 요거 대 요거 길이비 몇 대 몇인 거예요? 양쪽에 구하면 되죠. 그럼 3대 4인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오는 거예요? 3대 4대 5가 와야 됩니다. 3대 4대 5 이렇게. 근데 4라는 길이비가 2로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몇 빼달라는 얘기예요? 2분의 1 빼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2분의 5가 나와요. 즉 반지름이 2분의 5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결론은 요게 뭐여야 된다? 4분의 25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4를 넘겨버리면 넘겨요. 얘가 4분의 9가 된다는 거고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3 이라 된다는 거예요. 2분의 3.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2 마이너스 n 플러스 n분의 4m이 원래라면은 8과 2분의 3인데 아까 요점의 좌표를 찍었을 때 걔가 이보다 작은 형태로 보였거든요. 이 점의 좌표가 어쨌든 얘가 2분의 3을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m 더하기 n분의 4m이라는 애가 뭐라 해요? 넘어가요. 2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m 더하기 n은 8m 이렇게 정리돼서 n은 7m 이렇게 나와서요. 사실 이 m하고 n이 뭐였냐면 비율이었어요, 여러분. 비율. 그럼 얘가 말하는 m 대 n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예요? 1대 7이라는 얘기입니다. m 대 n이 1대 7이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이제 PQ를 구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m 대 n이 1대 7이다. 그럼 우리가 P라는 좌표도 그냥 구할 수 있는 거고요. Q라는 좌표도 그냥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파일이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된 것 같은데. 됐어요? 네. 자, 이거 355는 되게 쉽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일단 여기까지여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직방이랑 원방 이렇게 나갈 텐데 일단 과제는 직방 전부 해오는 거랑 원방 짝수번 해오시면 됩니다. 직방 전부랑 원방 짝수번 이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없나요? 네, 추가 질문 없으면 한 10분 쉬는 거좀 그렇고 5분 정도 쉬었다가 시험 보고